19대 총선이 지난해 4월 11일에 있었으니까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은 이제 국민 대표로 첫 해를 보냈습니다. 이번 19대 초선 의원은 총선을 지나 대선, 또 새 정부 인사청문회, 재보궐선거 이런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몸으로 겪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 여야 초선 의원 두 분 모시고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그리고 제 왼쪽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뉴스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창중 파문으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여야 초선 의원님들 모셨으니까 일단 지난 1년간의 좀 소회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인숙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은 정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일이었죠. 네. 특히 작년 1년 동안 대선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 네. 또 지역구 일 파악하느라고 그러시죠. 또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정말 보람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 지역구가 송파갑이시죠? 네, 예, 네. 송파갑이시고. 우리 서영교 의원님 지난 1년간의 소회를 좀 들어본다면요. 예, 지난 1년 국회의원 되길 너무나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네. 할 수 있었던 일도 너무나 많았고 네. 하고자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렇지만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동네, 서민의 동네 서울 중랑갑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서요. 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렇지만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제가 알기로는 기존 인물들을 제치고 정계 입문했습니다. 정치력이 탁월하신데 어떻습니까? 정치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정치를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이번에는 좀 서영교 의원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정치에 들어오길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 예. 네. 출마하기 전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에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2분이나 출마를 했고요. 네. 저희 민주당 쪽으로는 무소속으로 마지막에 나오셨지만 네, 네. 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3선의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출마를 하면 될까? 되게 어려운데 너무 높은 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사실은 출마를 상당히 머뭇거렸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지역에서 43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초중고를 다 나오고, 그래서 지역을 생각하면 출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표를 주셔서 압도적으로 됐고요. 네. 그리고 나니까 정말 저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서민 그 자체입니다. 어머님이 그 지역에서 재래시장에서 옷가게를 40년 동안 그러시군요.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제일 어려울 때 국회의원에게 다가오거든요. 그것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지름길이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하기를 너무 잘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도 정말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들어갈 때는 굉장히 이게 지역구는 특히 어려운데 네.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가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연장터는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도구라고 생각하지 네. 예, 그런 면으로 생각한다면은 지역구를 위해서도 저도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지역에 할 일이 많아요. 물론 네. 국가 전체로도 할 일이 많지만 네. 알면 알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다 얘기를 듣고 보면은 너무 할 일이 많고 또 보람된 게 일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이제 의사를 했는데 네, 심장 좀 그러시군요. 아이들만 고쳤는데 이제는 정말 사회를 고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죠. 사회를 고칠 수 있는 이 도구가 국회의원 아닌가. 그래서 너무너무 일이 많은 것도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네. 의사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비교가 안 되게 그 24시간 당직이라고 생각하고 365일 항상 국회의원은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튼튼한 체격은 기본이고 강한 정신력, 게다가 겸손함도 겸손함, 실력, 청렴함 이런 걸 다 갖춘 거의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정말 그렇게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24시간 당직인 것 같다. 네, 네, 그런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의사는 당직이 아닐 때도 있는데 네. 국회의원은 365일 당직이고 휴가 네. 때도 사실 네. 당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야 모두 이번에 초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초선의 목소리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박인숙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번처럼 그 윤창중 파문이 있을 때 좀 새누리당 내에서도 소신 있게 특히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폐기는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저께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도 성명서를 했었죠. 발표했고요. 네네. 지금 뒤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네. 근데 이렇게 정치인이 공인이 나서서 할 때에는 명분이 있고 또 타이밍이라는 거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네.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누구나 다 분개하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 또 우리도 화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지 또 사실관계가 자꾸 또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바뀌고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만 해도 너무너무 분개되고 네. 정말 화가 납니다. 대통령이 그 빛나는 업적이 지금 다 묻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네. 타이밍과 그 적절한 또 하나는 무조건 떠드는 게 아니라 대안을 대책을 같이 말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예, 목소리를 낼 겁니다. 조금은 여당 의원님들은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좀 신중론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제 표현이 맞나요? 신중론이라는 것보다 지금은 너무너무 이게 부글부글 끓고 네네. 있는데 또 우리도 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네. 어떻게 할 건가 네. 저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그렇게 하면 사태를 더 악화될 수도 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야당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민주당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네.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데요. 네. 이거는 심각한 나라의 위기이고 네. 국격을 지나치게 훼손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민주당이 호재로 가져서도 안 되고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은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이 목소리가 끝내는 어디에 들려야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려야 합니다. 네네.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시작하는 여성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주춤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희가 주춤하면 사실은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이 처음 기용될 때도 민주당이 먼저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이 문제 제기했고 우리 박인숙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언론인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살아온 게 틀린 사람이고 인간성이 틀린 사람이고 그리고 국정의 발목을 잡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도 사실 민주당이 먼저 제기하면 정치적 네.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기 네. 때문에 저희보다는 언론이 먼저 제기했고 그러나 야당이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대안을 내세울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박 의원님 당연히 반론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어느 당의 유리 분리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 네. 진짜 국격 훼손, 네. 대통령 훼손, 너무나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수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온 세계적으로도 이게 국제적인 망신인데 네. 일단 이게 국격 손상은 일단 알려진 사실만 가지도 국격 손상 심각하죠. 네. 또 이 여성의 인권도 그 피해 여성의 인권도 또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이게 이 기회에 술 문화, 술 가서 얼마나 이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대통령과 1초도 이제 같이 다녀야 되는데 가서 수술 마신 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또 와서도 기자회견을 한 거가 또 이게 허락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이제 빨리 수습이 돼서 나라가 그 대통령의 업적이 좀 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이뤘잖아요. 네. 그 한미 정상회담, 의회 연설, 뭐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지금 묻혀져 있는데 이런 네네. 것들이 조금 더 건설적으로 토의가 됐으면 하는 말씀이고 이번 기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계기로 지금 제로 톨러런스 폴리시라는 게 있죠.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해서 그 무관용 정책 이거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성추행도 이분도 말씀하셨듯이 네. 이 전 대변인이 그랬잖아요. 뭐 문화 차이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문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를 완전히 무관용 정책을 정말 정부 차원에서 입각을 그 도입을 한다면은 네. 앞으로 저 재발 방지에 제일 중요한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이번 사태로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좀 빛이 바라긴 했습니다만 야당으로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평가할 것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 미 상원에서 연설을 했고 너무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북핵 위기인 시기에 그 한미 공조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한미 공조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성과, 경제적인 성과가 정말 국민에게 국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스며들어야 되죠. 근데 이 스며들기도 전에 다른 일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이후에도 그 성과는 다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하면 나라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박인숙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여야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11명의 정부 조직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나마 11명 내보내서 다행이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또다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일으킬지 네. 모르는 네. 일이었는데 지금 이 대변인의 문제를 은폐, 축소 의혹이 있는 홍보수석도 또 사표를 내놓은 상태예요. 민정수석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더 큰 문제가 되고요. 허태열 비서실장, 사실은 제가 국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의 그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의 사과를 청와대 대변인이 2줄짜리로 네. 대변했잖아요. 네. 그런 때부터 저는 이 조직적인 그리고 청와대 조직에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확실하게 재편이 필요하고 반성해야 될 것들을 반성하고 그래야 박근혜호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게 저희도 네. 필요하고요.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이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어떤 인사 파문, 인사 검증 시스템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윤창중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좀 이것도 좀 깊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대책 마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인사 제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거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야 좀 네.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네.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누리당 여성 의원님들이 정론관에서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의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것을 진실 공방적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조목조목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지금 진실 공방으로 언론을 장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국격 손상, 뭐 여성 그 모욕을 줬고 이 술 문화라든가 한국의 문화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이 자체가 총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엄벌을 처하고 네. 미국으로 보내든지 어디서든지 아주 속전속결 네.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네. 질질 끌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맞습니다. 진실 공방을 할 네. 일이 아닙니다. 진실이 이미 밝혀진 게 5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네. 더 이상 이거를 언론에서 떠들지도 말아주시고 네.
빨리 속전속결해서 처벌할 거는 처벌하고 미국으로 보낼 건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게 저는 좋다고. 이게 질질 끌면 외신이 너무 온 다른 나라 언론도 지금 장식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강경하게. 근데 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좀 이 윤창중 전 대변인 개인의 문제로 조금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목 좀 해명을 해주시죠. 아니 뭐 어떻습니까? 개인이 잘못한 건 물론이고 네. 옆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이제 좀 나와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팩트를 모르니까 말씀할 수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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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돼야 됩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청와대의 모든 인사, 이번에 관련 핵심 인사들의 어떻게 보면 이른바 물갈이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야당은 좀 이 문제를 어떤 스탠스로 좀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야당도 윤창중이라고 하는 전 대변인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도 야당으로는 정치적으로 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오히려 이슈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윤창중 전 대변인의 그 행동, 거지, 저는 청와대 춘추관장입니다. 대통령이 그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할 때 모시고 가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대변인은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건 대변인에게 어쩌면 역할이 제대로 없었던 것은 아니냐. 그럴 만한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은폐하려고 했던 홍보수석. 그것이 이제는 은폐가 되지 않고 금방 드러났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허태열 비서실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초기에는 문제가 없이 갔지만 마지막엔 대통령실의 문고리 비서관이라고 하는 김희중 비서관까지 저축은행에 돈을 받고 전부 다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아플 때 아프더라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에 허태열 비서실장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 경각심을 줘야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국민 앞에는 조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삼선의 비서실장이고 연배가 높아서 국민 앞엔 조아릴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 직원들에게는 느슨했던 것이 있지 않는가. 네. 이번에 확실히 바뀌어야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네. 하는 것이지 이번이 뭐 저희가 호재로 삼을 네.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박인숙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오전에 라디오를 들었더니 미국의 관계자가 그 전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전화 인터뷰 속에서 CNA, MBC 모든 언론이 성과를 사실 다음 날 보도해야 되는데 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이것으로 네. 도배를 하고 다음 의혹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미국에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것을 국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는 차원에서 네.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날 터졌으니까요.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어떻겠습니까? 좀 지역 주민들을 좀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택시를 탔거든요. 네. 금요일에 이 네. 사건이 터지면 택시를 탔더니 제가 국회의원인지 몰랐어요. 그분은. 네. 딱 첫 마디가 제가 국회를 가자고 했더니 네. 국회가 시끄럽겠네요. 아, 딱 그러셔요. 그래서 지분이 국회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시끄럽 거다. 국회에서 이제 여야 네. 공방으로 이게 질지가 아주 그분이 한마디로 너무 압축을 잘했어요. 네. 국민 모두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네. 이 개인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 개인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죠. 네. 정말 이 진짜 제가 생각에 100점짜리 시험에 200점을 받은 그런 외교 이번이 방미 네. 성과는 저는 100점이라면 20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럼요.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시작해서 얼마나 밤새도록 준비하고 갔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물론 뭐 배경이 어떤지 한 사람은 촉발된 이 일이 다 묻혀버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정말 지역 주민들도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빨리 해결되기를 질질 끄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네. 서 의원님은 좀 다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구는 일요일 내내 네. 저희는 지역의 선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중랑 가부를 다 합쳐갖고 운동회를 열어요. 예, 예. 운동회를 여는데 저를 너무나 반기시죠. 왜냐하면 야당 의원이라고. 그게 왜냐하면 정이 한쪽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그 일말의 기대가 있는데 윤창중이 거기다 물 뿌리고 여당에 대한 기대는 떨어지고 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반사이길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토요일 날에는 일본의 한일 그 역사 왜곡 때문에 세미나에 갔습니다. 여당 의원과 같이 갔죠. 그리고 언론인들 전부 다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창피하다고. 저희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야단을 치러 갔다가 저희의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엉뚱한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데 힘이 빠지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대학생 인턴들의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대학생 인턴들이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냐면 와세다 대학의 여학생들이었어요. 얼마나 객지에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국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질타하는 과정에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저희가 그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컸니? 라고 하는데 이것과 똑같은 아이들에게 한국의 대변인이 가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큽니다. 네. 끝으로 이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처음 모셨던 그 의미는 뭐냐면 여야 의원님, 초선 의원님들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거였으니까 마무리도 관련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3년 남았나요? 의정 활동이 3년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여당의 초선 의원으로서 좀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다. 좀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정치 쇄신이 1년 동안 이제 결론이 딱 안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토의 중인데 정말 정치 쇄신을 초선들이 나서서 정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초선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선들도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국민을 섬기는 그런 이제 특권 내려놓기, 국민을 듣는 정치 쇄신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임위원회도 교육, 문화체육, 관광위원회로 할 일이 대한민국에 무궁무진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 의원님 30초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서민의 동네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4천만 서민이 아프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국회 법사위원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런 윤창중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죄를 저질렀을 때 확실하게 단호하게 벌을 주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지금은 사법개혁특위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서운 법, 이것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고 분배해서 다시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 이것이 국회에서 예결산 역할인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 초선 의원들과 함께 지나온 1년을 돌아보고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오른쪽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그리고 제 왼쪽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